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건강합니다. 네, 출석 잘 지내고 건강 회복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PN은 여기 강북구는 아직 괜찮습니다. 큰 피해가 없어요. 아직 산 밑이긴 한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요즘 핫한 헤어질 결심 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가 좀 될 수가 있어서 나는 영화를 보고 이 영상을 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뒤로 가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는 왜 운명의 짝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 혹은 이 영화 속에서 운명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각종 상징물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제 주관적인 건지 주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조심 나의 아름다운 사람 감사합니다. 이쁜 말 고마워요. 다들 오랜만에 보죠. 한 2주 만에 보네요. 제가 칠석 제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이번 칠석은 애국기이신 분들 꽤 많으셨고 제가 행사할 때 경문할 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땀을 엄청 흘리면서 거의 살신성의 정신으로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좀 그 방면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왕산과 북한산을 제가 등산을 하면서 비가 좀 많이 오긴 했는데 우리 신랑님도 합수 잘 받았고요.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성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벌써 썸을 타거나 썸남이랑 썸녀랑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렇게 멘탈이 좀 나가신 분들 좀 있었고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지 다들. 재래 신청을 받으면은 제가 한 며칠 동안 기운이 계속 타요. 기도 신청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이 너무 많구나. 이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공허함도 많은 분도 많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피 못 잡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건강한 축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를 좀 하면서 닦으니까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지금 쫙쫙 들어와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칠석기도 신청하려 했는데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칠석기도는 굉장히 금전, 재물, 사업, 인연, 거기에 인연복, 질긴 인연, 기령, 이거 주로 제가 기본적으로 잡아드렸고요. 특히 본인들이 귀인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고 인연을 즐기게 내 곁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도드렸어요. 비방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들 앞으로 만날 분들이 어떤 인연이 될지 사실 저는 조금 기대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벌써 썸을 타셔서 고백하니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기가 들어왔는데 그 후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피드백을 이제 추가로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기도 신청 못했어요. 쉽지 않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거든요. 제자 되기 전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의심 좀 그만할 거. 좀 아쉬워합니다. 기도 공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하면은 제 인스타 공지 글을 올리는데 사실 팔로워가 좀 많으신 분들을 많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24시간 게시물을 가끔씩 올려두니까 그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도 좀 운영해 달라고 다들 하시는데 기도 신청이나 이런 행사를 자꾸 놓친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블로그에 공지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연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거, 이 영화에서 특히 나오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님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설국열차가 아마 박찬욱 감독님으로 알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책을 봤는데 특히 아가씨 때 저는 그 대사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나의 구원자,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라는 대사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사랑이란 건 저런 거지 하고 좀 보긴 했어요. 이 헤어질 결심 또한 사랑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특히 여기에 대본집에 그 말이 바로 뒤에 있네요.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 책, 이 영화는 운명의 타이밍, 연애운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해요. 모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평생 내 곁에 있을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이 나랑 평생 배신하지 않고 옆에 있을 것인가, 사랑을 해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이 책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설애라는 여주인공하고 혜준 씨가 있는데 이 가운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영화에서는 클로즈업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클로즈업하는 그 물건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거 12번 본 사람도 있다며 나는 좀 그 찐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혜준이라는 이제 경찰이 나오고요. 형사가 알아요. 형사로 나오고 그리고 설애라고 여주인 탕웨이 씨가 이제 연기를 합니다. 이 설애라는 분은 남편을 이제 살해 용의자로 잡히고요. 혜준 씨는 그걸 이제 파헤치는 수사를 하는 경찰로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죽은 데가 바로 암벽을 타다가 이제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거든요. 혜준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혜준 씨가 살펴본 이제 살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또 죽은 남자의 아내 이제 설애를 부릅니다. 그 중국인으로 나오죠. 거기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부터 다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영화였어요. 라는 맞아요. 이거에 감동 먹으신 분들은 책도 다 사시더라고요. 자, 비금봉 암벽에서 살해당한 이제 설애의 남편. 거기는 이제 조사를 하는데 설애 남편은 모든 물건, 심지어 물통, 그리고 설애 씨 몸매까지 자신의 이니셜을 새기면서 직접과 구속을 나타내요. 바로 어떤 분들은 원하는 찐사랑이에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 구속하고 날 살려줬고 날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지지를 하지만 가끔씩 나를 의심도 해주는 거를 사랑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남편이 좀 심각하게 때렸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들이 어쩌면 폭력, 그 집착 자체가 폭력이 되고 꼭 그 육신의 구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구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를 이중적으로 보여준 사랑이 시작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설애 씨가 혜준 씨를 약간 서로 썸 타듯이 밀당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까마귀 깃털이 나와요. 여러분 까마귀 깃털의 중요성을 잠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화면이 클로즈업을 하고 빠질 때 까마귀 깃털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거를 설애 씨도 혜준 씨도 서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영화가 끝나기 직전까지. 그게
언제 끝나기 직전이라면 서로의 책에 혹은 화병에 꽂아두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칠성맞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견우와 직녀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칠성날에 다리를 만들어줘서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까치가 길조라 하지만 서양에서는 지금 까마귀가 길조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컷은 새잖아요. 새라는 거는 인연, 누군가의 소식지를 전달할 때 새를 많이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파랑새, 희망을 상징하는데 검은색 새가 죽음을 당하면서 그 깃털을 서로가 간직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설혜 씨가 그 말을 해요. 또 고양이가 죽였거든요. 그 까마귀를. 자기가 이제 일기묘로 이제 보살피는 장면에서 이제 고양이가 까마귀를 죽여가지고 설혜 씨한테 보답을 가져오는 은혜 갚는 모습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할 수 있어요. 영물 고양이부터 시작하고 새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그 공포증에 반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또 새를 물고 오면 안 되지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는 장수를 상징해요. 우리 동양에서 장수와 생명 그리고 기묘한 인연을 상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까마귀가 죽어서 나타나요. 어찌 보면 우리 이 장면부터 설혜 씨가 곧 죽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곧 죽는 건 아니지. 나중에 설혜 씨의 선택에 맡기는 장면이 하나 나오기도 해요. 그 장면에서 이제 깃털을 혜준 씨가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어찌 보면 견우와 직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인데요. 그때 보면서 서로가 이어지기 어렵다. 언젠간 재회를 하지만 그 재회 과정은 각자의 선택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장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까마귀 깃털로 서로가 지켜보고 있었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혜 씨가 중간중간에 담배 피는 장면이 나와요. 담배 피고 힘들어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장면. 그리고 혜준 씨와 설혜 씨가 함께 그 담배를 피면서 혜준 씨는 금연자로 나오거든요. 금연자고 욕구를 참는 남자로 나와요. 욕구를 참는 남자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설혜 씨는 그 욕구를 참아야 되는 그 담배를 피는 장면. 피면서 혜준 씨 옆에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바로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비밀, 나의 수치스러움, 내 과거 그럼에도 내가 선택하는 지금 모든 순간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금욕을 하고 참을성이 있는 남자인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 두 가지예요. 설혜를 인정하고 그 과거가 무엇이든 이 사람 자체를 느끼고 있고 서로한테 간을 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설혜 씨가 점점 마음을 여는 장면. 또 여기서 담배라는 거는 한숨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 한숨 쉬고 싶고 힘들 때 여기서 흡연자분들은 알아요. 담배 한 대 피러 갈까? 이러면서 그 장면들 있죠. 그런 식으로 설혜 씨가 굉장히 인생에 대한 말하는 거를 참는다는 거, 자신의 표현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거 나와요. 그걸 담배로 표현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담배로 하는 거. 그렇지만 거기서 혜준 씨는 인정을 해줍니다. 본인이 금연자인데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면은요, 여기 장면까지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전부터 혜준 씨의 유부남인 거 모두가 사실 압니다.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바람 피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들 이게 왜 극찬을 받는가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다른 방면으로서 인생이 타이밍이란 거 한 번 더, 두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앞전 다시 넘어갈게요. 앞전에 넘어가면 혜준 씨는 아내와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때 아내분이 자기 회사의 대리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언급하는 게 있어. 나는 바람 피고 있다. 우리는 섹스리스 부부다라는 거를 없지 않아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다는 거. 그 대리한테. 그러면서 둘이
은밀한 농담을 할 정도 가까운 사이라는 걸 바람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하지만 혜준 씨는 뭐죠? 금욕을 하고 자기의 마음 표현,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걸 항상 참고 지켜보고 결정 내리는 데까지, 결정타가 올 때까지 남자의 성향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즉 설혜 씨와 혜준 씨는 서로가 다른 표현 방식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안타깝게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요. 이미 이 가정은 파탄이 났고 어찌 보면은 이거 바람 피는 영화라기보다는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부부로서 어떤 걸 노력을 해야 되는지, 사랑이란 건 무엇인지, 타이밍이란 건 무엇이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정타를 날렸을 때 그 시너지, 그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야 되냐, 운에 대해서 팽팽한 긴장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혜준 씨는 굉장히 운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살짝 주변의 사회생활로부터 점점 깎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질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요즘 평가 좀 내라. 좋은 거 좀 해봐라. 빨리빨리 결론을 지어라. 3년씩이나 왜 사건을 붙잡고 있냐? 하면서 굉장히 깎여요.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과 다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즉 운기가 내려가는 순간이에요. 자, 그때 설에 또한 운이 변하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왜? 남편이 일단 사망을 하고 새로운 남편, 두 번째 남편 만날 때까지 자신의 선택, 즉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겠죠. 죽은 남편 이거를요. 그러면서 운기가 좀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결정타는 시기였고 혜준 씨 내려가는 시기예요. 아내는 혜준 씨 아내는 운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별수가 들어왔을 때 이 운의 흐름이 달라졌을 때 이별수가 들어와요. 왜? 혜준 씨 아내는 굉장히 혜준 씨한테 불만이 있어요. 하지만 참죠. 왜? 자기의 사회적 직업 굉장히 좋다는 거를 벽제부터 혜준 씨 아내에 대한 칭찬 기사들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고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감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혜준 씨는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고 좌천까지 당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설혜 씨는 그 운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남자에 따라서 여자 인생은 뒤움박이기 때문에 즉 남자 자리, 즉 우리 여자, 관직, 남자, 집안 사정, 환경 이게 다 틀어지는 순간이에요. 금전운이 동시에 들어오면서도 남편이 잃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운기예요. 그때 혜준 씨는 자신이 나락을 찍으면서까지 설혜를 놔줍니다. 설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두 번째 재혼을 해요. 자, 여기서 앞에까지 대강 기억나시는 분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 결론적으로 혜준과 설혜가 있는데 둘이 첫눈에 반한 시기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설혜는 재혼을 하고 혜준 씨는 자천을 한 상황에서 두 번째 재회를 해요. 어디서? 시장에서 만납니다. 자, 혜준 씨와 혜준 씨 아내 그리고 설혜와 두 번째 남편과 재회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아는 척을 하고 서로 약간 꼽주는 대화를 좀 해요. 약간 이게 애매한 그 팽팽한 긴장감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때 자, 설혜 씨의 결혼 생활을 볼 수 있어요. 설혜 씨가 담배 피는 자기 한숨을 남편은 질타하고 설혜 씨가 오히려 좀 영업을 뛰면서 남편의 이 금전운을 피드백을 하고 있었어요. 자, 즉 설혜의 금전운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인정을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운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었지만 거기에 남편 설혜 씨의 남편도 똑같이 운기가 좋은 시기였을 때 살해당 두 번째 남편까지 살해당의 직전까지 또 운기가 휘청거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누가 바로 아내 설혜 씨가 두 번째 남편은 운기를 피드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남편도 나락을 찍게 되고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다른 분들 좀 악연이었던 손님이랑 살해를 당하죠. 사기꾼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혜준 씨는 두 번째로 설혜 씨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설혜 씨는 이제 혜준 씨한테 자신의 부모 유골
이제 어머니 유골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을 한다면 혜준 씨와 설애가 한번 이렇게 이별을 하기 전에 설애 씨가 재혼을 하기 전에 둘이서 궁에 가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이제 설애 씨는 이제 혜준 씨의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면서 각자 발라요. 근데 거기서 서로에 대해서 암묵적인 침묵을 하면서 스킨십을 아 맞아요. 주머니를 뒤졌죠. 그렇게 뒤지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면은 그 부분이 절 장면이죠. 자, 여기에 이야기에 보면은 설애 씨는 어느 시대에서 왔어요? 당나라에서 왔어요? 왜 설애 씨는 내가 왜 설애 씨를 좋아하는지 안 물어요? 하면서 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고 설애 씨는 자꾸 알쏭달쏭하게 침묵만 해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립밤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답을 합니다. 침묵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서로한테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스크림 얘기를 잠깐 하는 게 있어요. 설애 씨는 아이스크림만 자꾸 먹는 장면하고 담배를 펴요. 즉 자신의 마음에 응어리려고 내뱉는 걸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나와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렇게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계속 먹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는 혜준 씨의 처음 같이 먹었던 스시초밥을 먹었던 그 장면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거를 왜 클로즈업하고 자꾸 그 단어를 언급했는지 이런 얘기. 이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의 코드도 같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리학으로는요. 차가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는 인간의 버릇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하거나 중요 업무가 있거나 결정론이 있을 때는 또는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될 때 따뜻한 차를 마시라요. 마음의 화병, 상대방에 대한 내 냉정한 생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 하지만 절대 그 안에서 아주 따뜻한 음식을 나오는 거 딱 한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혜준 씨가 자기의 전주할 때 음식을 해줄 때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가면은 뒤에서 이제 유골함에 뼈를 뿌리고 마치 설애 씨는 인정하듯이 보통 유골함에 뼈를 뿌리는 거는요 그 집안의 장남이나 사위 이런 위치적인 기반이 있는 분들이 보통 뿌리잖아요. 마음이 많이 가는 분들이 그거를 설애 씨에 맡기고 두 사람은 거기서도 또 한 번 타이밍이 엇갈려요. 참 아이러니도하게도 서로 계속 신호를 주고 계속 시너지를 계속 푸시업을 서로 해도 계속 이 타이밍이 어긋나요. 바로 우리 흔히 칠룡인들이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엄청 힘써주시거든요. 제발 이때 너가 한마디만 뱉어라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난정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운기, 연애운, 사랑운은 당연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신안정,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이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두려움을 넣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황과 환경, 운명적인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믿을만한 남자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구람을 준 거였죠. 설혜 씨는 그런 식으로 계속 고백을 하고 결국 립밤을 또 한 번 바르는데 본인이 바른 다음에 키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을 다 넘어가다가 보면은요, 또 하나 의미상징이 하나 있는데요. 설혜 씨와 혜준 씨가 한 번 더 타이밍이 엇갈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혜준 씨가 사건에 나갔을 때 자라가 길바닥에 다 쏟아지면서 그 자라를 줍다가 자라한테 물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 민물이죠, 자라는. 그러니까 보양식의 아주 그냥 중국에서 유명한 보양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이제 자라를 구매하셔서 탕을 해먹는 장면도 많이 하고 약을 해먹는 장면도 많이 하는데, 즉 생명력을 상징하고 그 용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소식지 역할,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를 보면, 즉 혜준 씨의 그 손가락 앞이 이 손가락을 다쳤거든요. 자신의 선택을 의미해요. 이 손가락은요. 자신의 손가락 이 검지가 물리고 그 자라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 데리고 왔을 때 아내는 그게 뭐야? 하고 오히려 좀 별로 반감을 표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집을 나가는데 바로 대리가 데리러 옵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 알 수 있죠. 둘이 잔내 찼어. 둘이 바람 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혜준 씨는 다시 한번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피를 보고 자기가 그렇게 지켜왔던 거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설혜 씨는 한 번 더 용의자로서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혜준 씨는 설혜 씨를 두 번째로 수사를 하면서 쫓아가요. 하지만 설혜 씨는 결론적으로 되게 의미심장한 자신이 이제 혜준 씨를 몰래 녹음했던 장면, 고백했던 장면을 수시로 듣다가 이제 바닷가에 내리고 삽질을 합니다. 모래에서. 모래를 삽으로 막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자, 밀물이 들어올 때 서서히 그 모래와 바닷물에 빠지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혜준 씨는 설혜 씨를 영영 찾지 못했고요. 바다에 빠져 죽은 건지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는 실종 사태로 끝나는 영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실 결론이긴 한데 굉장히 이 클로즈업 하는 그런 물건들 하나 보면은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에 이제 빠져 죽는 장면은 결국 혜준 씨가 다시는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이 인연을 끝내기 원하는 거. 우리가 흔히 용공기도 가잖아요, 무당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른 라인을 타긴 하지만 저는 인연복이랑 금전복을 많이 빌어요. 인연을 강하게 묶어주는 거. 그리고 나쁜 인연은 이별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 손이 악연이 있으면 우리 용왕님 부탁합니다. 놓아주십시오. 닦아주십시오. 운을 살펴주세요. 펴주세요. 그리고 금전은 들어오는 것도 사람 통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금전은 주세요. 다리 놓아주시고 물기 틀어주세요 할 때도 용공기도 많이 가요. 그래서 설혜 씨가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모래는 줄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 사이를 다 흩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물, 마음에 본인이 사라지겠다는 결심, 그게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좀 눈물이 나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기 위해 서로가 연을 끊기기 위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 자체예요. 그래갖고 모당으로서 그런 상징을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오컬트 이런 무속신앙으로서 느낌으로 본다면 굉장히 신비롭게 아름답게 영화를 꾸미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원하는 인연이 있고 정말 그 인연에 대해서 타이밍을 원하고 연인이 쉽게 마음이 서로가 깨끗한 마음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은 처음부터 마음이 헤어질 결심,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비극입니다. 비극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하겠습니다. 저는 연애하고 싶고요. 사랑에 빠지고 싶고요. 어떤 일을 놔주고 싶고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어요. 제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에 따라 일단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운명이라는 결국 내 결심에 따라 달라지고 합쳐지고 부셔지고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운명을 얘기하는 이 책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자신의 연애 사랑, 즉 연애 사랑은 결국 결혼까지 가거든요. 다음 생까지 만나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인스타에 올릴 때가 있는데 피그말리온처럼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신기록해요. 또는 몇십 년, 몇억 겹을 다 기다리면서 천생연분을 이번 생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있는데 공수까지 받았는데 잡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끔씩 선생님 저 이사한테 8월 1일 됐는데 남자친구 사귄다 했는데 여자친구 사귄다 했는데 왜 제 옆에 안 나타날까요?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방금 전 이 이야기들로 대답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연애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혹은 본인이 상처받는 게 무섭잖아. 혹은 너도 용기 있게 쟁취할 생각이 없잖아.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용기, 그 후에 뒷수습, 상처받을 용기가 너는 없잖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가끔씩 지금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썸 타야 되는데 왜 자꾸 썸을 발로 차고 있니?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히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끔 보면은 알고 있어 본인들도 답을. 근데 그 답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이게 돈 벌 때도 똑같고요. 사람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연애도 똑같고. 본인이 상처받을 용기가 있나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해 추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운명에 대해서 바꾸고 싶을 때, 내 운을 잡고 싶을 때, 내 운명적인 사람, 만나고 싶은 타이밍 이런 건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지만 본인이 상처받을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만 상처받아야 되나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상처를 받아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상처받을까봐, 또 상처를 줄까봐, 또는 또 상처를 갖게 할까봐 저는 사랑은 안 할래요. 사망이에요. 저한테 미치는 사람 만나고 싶고요. 전 서양 사람 만날 거고요. 저는 그냥 고아를 만날 거고요. 저는 그냥 아무도 안 만날 거고요. 저는 여자를 만날 거예요. 여자분이 여자를 만날 거고요. 남자분이 전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래, 다 해도 돼. 그래도 되는데 상처받을 용기는 좀 가지라는 거예요. 돈 버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든 본인이 사업가든 어차피 사람 만나서 돈 버는 거 힘들고 아픈데 굳이 나가는 건 먹고 살려고 나가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본인이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야. 거기서 아니야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는 나 자신과 사랑한다 해도 돼. 그런 팔자도 있어요. 가끔씩 제 손님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말하면 본인은 본인의 나이잖아. 결혼할 수 없는 거야 이번 생에. 여자도 관심 없는 사람이 왜 물어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했더니 시곡곡하셨어요. 왜? 1년 뒤에 승인할 거라서 그런 분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단골분 중에 한 분인데 사주 보신 분 꽤 많아요. 우리 손님들 중에. 사주 보시는 분 그분도 와가지고 저는요 왜 연애를 못할까요? 이번에 재성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가지고 여자친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 진짜 걱정도 팔자야. 본인이 상생 둘이 같이 인생 이렇게 올라간다. 아까 말했죠. 운이 나빠지면은 그 운에서 같이 얘가 끌어당기고 간다던가 이제 설혜 씨가 혜준의 멱살 잡고 간다던가 아니면 혜준 씨가 어떻게든 설혜 씨가 자기 운을 포기하고 같이 날쳐들는다던가 한마디로 같이 동반으로 이제
도망치는 거지, 같이. 나가자! 이러면 인생 다 이제 쫄딱 망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서로의 사랑에 빠진다던가 이렇게 다 같이 내려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생을 하는 거 또는 이런 운기를 한번 내가 운이 좋을 때 만나고 싶어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본인. 그러니까 지금 재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은 연애를 안 하려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했었나요? 이러고 가요. 좀 더 있어봐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영화에서처럼 이미 결혼한 또는 연애 중인 사람과 이어질 운도 있나요? 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운명처럼 그 있잖아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김건모 선생님의 잘못된 만남 그런 느낌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건 좀 추천은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이 다자 연애를 한다던가 이게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니까 스킨십을 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스킨십을 하면 음양이든 양양이든 음이든 이게 동성이성 다 필요 없이 이게 몸이 섞이는 거, 몸이 닿는 거 그거 자체가 기운이 섞여요. 기운이 섞이면요, 운이잖아요. 운이 섞이면 운명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서로 이제 말 한마디에 삐딱선을 타시거나 말 한마디에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사람 관계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바람 피고 여러 명을 만나고 이러면 진짜 인생이 세상 복잡해져요. 여기 조상이 안 좋아. A씨 조상은 너무 안 좋아. 근데 B씨 조상은 너무 좋아. C씨 조상은 난리가 났어. 너무 여기에 대박이 터질 팔자야. 근데 대박 터질 팔자에 운기가 여기에 다 섞이는 거야. 근데 얘는 A는 정말 운이 안 좋아. 그래갖고 걔 운도 얘가 다 섞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커버가 가능한 사람이냐, 내가 알아서 커버 치겠다, 스스로 이제 돌을 닦으시고 내가 어떤 돈을 써가지고 운을 바꾼다던가 깔끔하게 하겠다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자연애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본인이 커버가 된다면 하라는 거지. 그리고 다 같이 운이 좋아. 그리고 다들 협상이 됐어. 약간 그런 룰이 있어. 그러면은 상관이 없다 쳐요. 근데 이어질 운이 있을 수 있으나 다자연애 같은 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두 집 살림하는 분들 봤어요. 종종. 가끔 이제 건너 지인들인데, 지인의 건너 아는 분들인데, 아내가 두 집이라던가 남편이 두 집이요. 제가 좀 제일 친한 분은 남편이 두 분이에요. 앞동 살아, 심지어. 앞동 사시거든요, 서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서 아파트에. 근데 또 알아요, 서로가. 이렇게 바람 피는 게 아니라 합의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모두 사업가예요. 근데 이제 사업이 다 잘 되고 있고요. 여성분이 또 잘 컨트롤 하시는데, 문제가 여성분이 좀 민감해요, 체질상. 이게 신가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가물 체질 중에서도 좀 예민하신 분이에요. 민감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 이 운기가 이렇게 계속. 본이 음이 하나잖아. 양기를 두 개 다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몸이 아프시더라고요. 이게 성생활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쫙쫙 빨리는 거야, 그 양기한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은 본인이 체력이 되고 정신이 되고 마음이 된다면 자기가 운은 내가 채울 수 있다, 내가 액땜도 하고 내가 다 해줄게 하면 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운이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바람 불륜나는 거 치고 잘 되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뭔가 좀 이상한 타이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결혼하고 연애한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 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알아서 커버를 하세요. 저는 바람 피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 가끔 그래요. 이렇게 점사를 보잖아요. 그럼 바람 피는 사람 보여요. 진짜 이게 우리 보통 손님이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손님이 데리고 오신 분이 이상하게 바람둥이를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이런 석자만 써도 무슨
좀 여자가 이렇게 줄줄이 비린내처럼 있어. 이렇게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흔히 이렇게 모양새로 얘기를 해줄게요. 눈이 묶여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 줄이 서 있어. 근데 이게 가벼운 사랑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분이 저기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별 택하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궁합이라는 건요 100%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럴 때는 나쁜 거지. 왜냐면 우리 손님이 데리고 그 궁합을 본 직접 데리고 오진 않았지만 궁합 본 남자가 너무 본인이 사랑하지 않고 사기치려고 연애였던 거야. 사기 연애였던 거지. 그걸 각을 재고 있던 거야. 딱 타이밍 본 거였어요. 어떻게 됐냐고?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제 이 수기를 아는 거는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난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관제가 많이 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식은 좀 안 좋긴 해요. 남자 이름을 쓰거나 여자 이름을 썼을 때 뒤에 쫙 서 있는 게 보이면요 바람둥이들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바람 여력이 있는 이력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오기도 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바람 폈는데 또 바람이 필까 나는 걱정이 됩니다. 기도주나 비방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바람을 펴도 귀신 때문에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획가닥 돌게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 술귀신 이런 분들 이런 게 붙어가지고 와라락 돌아가는 거야.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내가 뭔 짓을 한 건 알아. 진짜 잘못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바람필 생각을 했다고? 여기에서 좀 본인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바람필 본인도.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 사실.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바람핀 건데 이거 좀 마음이 아프네 이런 거. 이 근본 원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죠. 이 술을 좀 줄이시고 혹은 이 생활을 하실 때 부부간에 대화할 때 이 룰을 좀 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탈은 없으실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바람 피는 사람은 꼭 바람을 계속 피는가?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어떤 논문을 봤는데 바람 피는 유전자는 내려온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지만 그게 100%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집안 환경 교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관점에서도 바람 피는 애가 또 바람을 피는 거는 문제가 어떤 집에만 있는지 정신인지 마음, 심리적인 것 정말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관점도 있거든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전문가한테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홀리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가물에서 어떤 신가물이냐에 따라서 더 다르게 나와요. 신가물에서 무조건 무당이 된 신가물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신병이라서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얘는 사람한테 민감해서 쫙쫙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거 우리 성인의 말씀을 쫙쫙 해가지고 앞날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관성을 잘 보는 신가물이 있고요. 그냥 얘 딱 보면 너는 뭐 먹고 살래? 하고 보는 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이거 쓰면 운이 좋아질 거야 하고 바로 아시는 분들. 정말 신가물마다 다 틀려요. 꿈의夢도 쫙 뽑아내는 분도 있고 그거 꿈 이거잖아 하면서 꿈으로 딱 받는 분도 있어요. 공수를. 신령님이 안 계셔도. 그럴 때 우리 신가물의 기준을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인은 다 살아. 타로 보는 분들이 신가문을 아니겠어요. 신기운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든 촉으로든 본인이 보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본인 사랑을 하신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내 배우자, 내 짝꿍, 내 짝남, 내 짝녀, 그리고 썸남 혹은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모두한테 진심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거 어때요? 아님 말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님 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옥이에 청도될 때 내가 그때 미안했어 사랑한다 이러지 말고 제발. 사람 죽고 나서 그때 고백해서 해볼까. 제가 죽음 앞에서 좀 경건하게 생각해봅시다. 내 마음을. 오늘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저 운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한테 용기를 주세요. 운을 주세요. 하면 다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사람으로서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대신 출근합니까? 제가 대신 문서 작성해주고 거기 가서 뭐 용접을 하고 막 대신 돈 벌어주고 월급 타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더 느슨하게 가고 좀 더 복되게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대신 출근하진 않아요. 대신 연애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희망차고 용기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가 많았죠? 잔소리 들을 사람 지금 많아. 머리가 좀 아팠어요. 안 그래서는 제가 수업을 2번 안 피웠어요. 머리가 지금 핑핑 돌고 눈이 안 좋은 사람들 있고 오늘 본인이 지금 망치는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은 하진 않을게요. 신기운이 지금 차오는 거. 신기운이라면 제가 제 기준에 그거예요. 머리가 너무 많이 쓴다고. 지금 자기 운 망치려고 작정하는 분이 있어서 우울한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만 생각 멈추고 오늘 꿀잠 자세요. 맛있는 거 먹고 내일 이분은 메밀국수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좀 뜨거운 거 합병이 좀 있어서 메밀 참기로 해갖고 좀 낮춰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뵀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우리 애기씨들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애기씨들이 다음에 봤을 때 한번 재밌는데 놀다 와가지고 오셔갖고 더 신나게 얘기해줄 수 있어. 혹시 몰라요. 하루 봐줄지 오랜만에. 다음 시간에는 무료 점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봅시다.